안녕하세요. 새해 첫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식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식 증후군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야식 증후군, 단순히 말하면 야식증 또는 밤참병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밤늦게 음식을 많이 먹는 걸 말하며 저녁 7시 이후 식사량이 하루 전체 식사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야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 앱이 더욱 활성화되어 야식으로 배달 안 되는 음식이 없고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하루 식사량을 비교해 보면 야식 증후군에 포함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1명, 즉 약 10% 정도의 사람들이 야식 경향이 있으며 100명 중 1명은 야식 증후군 환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특히 20대는 19% 정도, 그리고 40, 50대는 8% 정도가 야식 경향을 보인다고 하네요. 20대 때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좀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경향이 있죠. 문제는 10대, 20대에 생긴 야식 습관을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비만의 대표적인 원인인 야식 증후군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 신체적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증상으로는 불면증을 겪거나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밤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져 위산 분비가 줄기 때문에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해 소화불량을 유발하거나 위에 자극을 주게 되어 위염, 위궤양이 생기기 좋은 신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야식 후 바로 누우면 위와 식도 사이의 하부 식도 괄약근이 일시적으로 제 역할을 못해 열리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추가적으로 변비, 치질 등의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야식 증후군의 원인과 체크 방법 및 개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야식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야식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불안해하며 자존감을 상실하는 등의 정신적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사람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면서 반사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분비를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찾게 되고 특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상사나 거래처, 고객으로부터는 스트레스가 유난히 심한 날 집에 돌아와서 술 한 잔과 매콤한 음식들로 포만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언가를 더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런 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되어 위장 기능을 억제해 식욕을 떨어뜨리지만, 퇴근과 함께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순간 식욕이 무지막지하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야식 증후군 증상을 자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 중 3가지 이상 해당 시 야식 증후군 증상이 있다고 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식사 여부 관계없이 식욕이 없다. 두 번째, 저녁 식사 때 하루 총 섭취량 중 50% 이상을 섭취한다. 세 번째, 새벽 1시 이전 잠드는 것이 어려우며 주 3일 이상 수면 중에 한 번 이상 깬다. 네 번째,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생기면 폭식을 한다. 다섯 번째, 늦은 시간 과식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여섯 번째, 잠자는 도중 허기를 느껴 일어나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 7번째, 위와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됐다.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야식 증후군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려면 정말 정신없죠. 저도 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할 때 다음날 아침에 먹을 음식을 같이 준비해 놓고 아침에 간단히 데워서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말이 쉽지 습관 들이기 정말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건강이 아니고 본인의 건강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 6시 이후 금식한다는 건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관련 연구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주무시기 4-5시간 전에 가볍게 하는 게 주무실 때 공복감도 덜하고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량은 늘려가고 저녁은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시면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됩니다. 단, 야식 증후군으로 잠이 깰 정도라면 처음부터 너무 적게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든든히 드시고 조금씩 저녁 식사량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식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티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코티졸은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분비가 될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의 성격과 취향이 모두 다르므로 스트레스 해소법 또한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삶의 질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취미를 갖는 것, 운동을 하셔도 좋고 종이접기도 좋고 본인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꼭 찾으셔서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쪼개서 30분 정도 산책하고 30분 정도 독서를 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과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 습관 둘 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 꼭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한 가지씩 그리고 조금씩 바꿔가는 게 정신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이든 취미든 시작한 후 정해진 날을 빼먹었다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날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 공복으로 도저히 주무시기 힘들 때는 절대 먹지 말아야지 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소량 섭취하시면 됩니다.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